자, 우리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이죠. 자, 이제 나머지 내용 빨리 정리하고 이번 주 여러분 즐겁게 쉬는 날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마지막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요. 우리 이제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여러 폴리스로부터 돈을 대거 끌어모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쵸? 기억나죠? 이거 가지고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발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스파르타는 이렇게 다른 폴리스한테 아테네가 돈을 뜯는 게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두 폴리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 뭐였죠?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억나죠? 자, 이 전쟁이 터지게 됐다라고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실제로 이긴 건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가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실제로 이 전쟁에서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다른 지역이었다, 다른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기 요 동네. 자, 요 동네. 자, 어디? 자,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애들이었습니다. 얘들은 이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왕을 만났을 때 이 펠로폰네소 전쟁으로 크게 약해진 여러 폴리스들을 대거 집어먹고서 세력을 아주 크게 키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왕 때 돼서는 이제 넓은 지역으로 진출해서 굉장히 거대한 영토를 거느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알렉산더라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그 사람. 알렉산더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자기네 나라 말로는 알렉산드로스, 그리스어로는 알렉산드로스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잠깐 확인할 거는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기 때 이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폴리스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폴리스입니다. 알겠죠? 폴리스는 성벽 안에 상인들이 살고 바깥에 농민들이 살고 이걸 합쳐놓은 것이 폴리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이 시기 때 폴리스를 지키는 군인들은 사실 이 군인들이 써야 되는 이 무기들 있잖아요. 방패, 창, 투구까지 이런 것들 다 자기 돈으로 준비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사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다 주거든요. 마음 놓고 여러분 군대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때는 자기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제가 아까 깜빡했던 이 상인들만이 군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는 상인들 중에서도 가고 싶은 사람이니까 굉장히 숫자가 적었겠죠? 군인의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얻은 많은 돈들을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 대거 투자를 했습니다. 대거 뿌린 거죠, 그쵸? 많이 뿌려가지고 이 부하들의 충성도는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내가 무기를 사느라 돈을 많이 썼어도 금방 돈을 주니까 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았겠죠, 그쵸? 그래서 충성도도 올라가 숫자도 올라가 하니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부하들은요, 알렉산드로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야, 너 이렇게 돈을 많이 주면 너는 대체 뭐 먹고 살아? 하고 물어봤더니만 알렉산드로스가 나는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너희들 돈을 다 줘도 괜찮다 라는 멋있는 말을 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멋있는 사람 되도록 하시고,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마케도니아가 여기 수많은 나라들을 다 집어먹게 됐고요. 특히 이 동네에 있었던 바로 페르시아, 이전에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를 위기에 빠뜨렸던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말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됐죠. 자, 그러면서 당시에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볼까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차지했던 이 제국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는 메소포타미아가, 여기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여기는 인도 사람, 이쪽은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대 문명에 나왔던 무려 3개의 지역이 여기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넓고 좋은 땅들을 많이 가져갔구나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각자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각자의 종교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생활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였죠. 이 너무너무 다른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묶어놓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차이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갈등이 많아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드로스는 이걸 걱정했습니다. 마치 진나라의 시황제 역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자, 여러분 사상을 통일했었죠? 법과 중심으로 문자에 화폐에 무게에 길이 재는 단위까지 전부 통일을 했다라고 우리 정리를 했었는데요. 자, 시황제와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로스 역시 자, 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다른 애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볼게요. 자, 알렉산드로스는 당시에 우리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 아니었던 사람이 가족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하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알렉산드로스는요, 서로 다른 종족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랑 페르시아 사람도 결혼하고, 뭐 인도 사람도 결혼하고, 이집트 사람도 결혼하고, 같은 부족끼리 결혼하는 일이 많이 없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직접 다니는 도시들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 그리스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여기저기에다가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고는 했습니다. 즉 가는 데마다 생긴 이 알렉산드리아들, 이 뜻은 알렉산드로스의 도시란 뜻입니다. 알겠죠? 알렉산드로스의 도시. 자, 이 알렉산드로스의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리스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퍼뜨리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를 잘 알고 이걸 중심으로 이 나라의 분열을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알렉산드로스는 매일 전쟁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항상 위기의식,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살았겠죠? 그 불안감을 느끼던 알렉산드로스가 자기가 유일하게 기대고 있었던 친구 하나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완전 마탱이 가버린 거지. 완전 맛이 갔습니다. 완전 맛이 가서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매일같이 술을 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매일같이 당시에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부하들이랑도 매일매일 술 먹기 대회 같은 걸 열었고요. 부하가 아예 술을 먹다가 죽기까지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술을 먹고 정신이 나가서 해롱해롱한 상태였던 이 알렉산드로스는 결국 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가지고 33살에 죽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기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깨끗하게 씻으시고 매일같이 그렇게 술에 취해 살면 안 된다는 거. 좋은 여러분도 역사의 교훈을 얻었죠. 자, 여러분 알렉산드로스가 열심히 통합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33살에 죽었으니까 통합 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알렉산드로스가 만들어 온 커다란 나라는 알렉산드로스가 죽자마자 알아서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요. 결국 이 지역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유명한 로마가 이 동네를 지배함으로써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됐구나 라는 거 우리가 하나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왕국이 그리스의 폴리스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알렉산드로스 왕시기 때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하면서 대제국, 굉장히 큰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요. 알렉산드리아를 가는 곳마다 세워가지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33살 만에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후 분열이 되었고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에 대해서는요, 다음 주 역사 B 시간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일찍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기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곳곳에 그리스의 문화가 막 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 문화가 막 퍼지게 되면서 새로운 문화 형태가 이때 이곳저곳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 문화였고 지금까지는 인도 문화였는데 이 지역에 그리스 문화가 들어온 거죠. 그렇죠? 들어오면서 이 그리스 문화가 현지 문화와 적당히 짬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와 이집트 문화가 융합된 문화, 그리스와 인도 문화가 융합된 문화가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융합돼서 만들어진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현지 문화가 융합된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헬레니즘 문화냐면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을 헬렌이라고 불렀거든요. 헬렌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해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때 알렉산드로스 제국 전체에요. 그리스 문화 전파를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제국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육도 열심히 하고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학습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보이죠? 공부가 되게 재밌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런 걸 느끼고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지능이 높아져서 그런지 아테네 스파르타 시기에는 사실 주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중심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만 관심을 가지다가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자연 환경 이런 거에 대해도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환경이나 자연이나 그 다음에 과학, 수학 같은 인간의 주변에 있는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때는 그래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 발견. 여러분 부력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샤워장이나 아니면 물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넘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넘친다는 원리를 그 전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때 이게 그 부피에 맞게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부력의 원리를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수학에서 이거 곱하고 뭐 A와 B 요 도형의 넓이는 a 곱하기 b죠. 그쵸? 삼각형은 뭐 2분의 1 곱하기 ab 이렇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면, 점, 선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하학을 연구하게 된 게 바로 유클리드. 여러분 지금 우리 수학 상반 가는 친구들이 유클리드만이죠? 그만큼 유클리드가 대단한 수학자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인간을 여전히 좋아했기 때문에 인간도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하게 됐습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도 점점 발전해서요. 대체 아름답고 잘생긴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열심히 연구해서 황금 비율입니다. 눈이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예쁘고 그 다음에 눈과 머리 길이는 어때야 되고 뭐 인중은 얼마나 길어야 되고 이런 거를 당시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될까를 연구해서 미술품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주 그 유명한 미술품 밀로의 비너스. 정말 근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몸의 비례 같은 게 완벽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 밀로의 비너스는 지금 팔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밀로 섬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밀로의 비너스는 팔이 잘린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모양이었을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 답은 없는데요. 예상된 안중에 뭐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바로 황금 사과인데요. 이 사람이 비너스잖아요. 그렇죠? 비너스 그리스식으로는 아프로디테 되겠습니다. 기억나니? 우리 아프로디테 황금 사과에서 가장 예쁜 미인으로 뽑혔던 여신이었죠. 그래서 황금 사과를 들고 있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시기 때 그리스와 인도 문화가 융합되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그래서 부처님을 사랑하는 인도, 그 다음에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그리스, 이 두 문화가 합쳐지다 보니까 인간인 부처님을 아름답게 조각하는 문화, 간다라 미술 문화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도에 있는 불상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석굴암이라고 부르는 불상이거든요. 근데 이 석굴암 역시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요? 이 석굴암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인도식 옷을 안 입고 있고 이 그리스식 칭칭 감는 천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야? 이때 그리스와 인도 문화가 짬뽕된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거를 하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도에 넘어왔던 간다라 미술이 비단길을 타고 중국을 타고 신라까지 넘어와서 신라에서 이런 불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통일신라 수업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헬레니즘 문화가 아테네 스파르타가 있었던 폴리스 시대의 문화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스에, 이집트에,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인도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은 나라에 속해 있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알렉산드로스의 나라에 살고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겠구나. 세계 사람들은 다 하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하나라는 사상, 세계 시민주의 사상이 크게 발전했고요. 다르게 생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이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에서는 페르시아 사람들이랑 전쟁에서 싸우고 서로 증오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한번 정복하고 나면은 서로 결혼을 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동시에 너무 영토가 넓어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졌죠. 그쵸?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그치?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 하나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크게 세상에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늘어났습니다. 즉 개인주의가 크게 발전하던 것도 이 시기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폴리스에서는 아니었죠? 올림피아 제정 같은 거 열어가지고 같이 단결하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는 이제부터 그냥 알아서 나는 개인으로 살래 라고 하는 게 대세가 된 시기였구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지 확인하면서 오늘 수업 정리할까요? 자,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했고 알렉산드로스의 융합 정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아르키메데스는 부력의 원리를, 유클리드는 기하학을, 밀러의 비너스가 발견됐고 간다라 미술이 발전했고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가 발전했다라는 것까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 역사 수업 듣느라 수고했고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온라인 클래스로 또 만날게요.